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 하트를 쳤냐? 오늘이 이 수업이 고려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 발표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의 복습이라서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처음으로 이제 불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냐. 자, 불교 통합 운동을 볼게요. 먼저 고려의 불교부터 살펴보면 고려는 뭐야? 불교의 나라잖아. 만자 어떻게 그리지? 불교의 나라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실의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국사 왕사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인정받는 누가?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그리고 묵과도 안 했던 고려가 뭐는 있는 거야? 승과는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불교가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연등회와 뭐야? 뭐 발이야? 아니야. 팔관회예요. 팔관회가 시행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불교가 어떻게 변화했냐를 볼게요. 원래 다른 승려분들도 많아. 근데 우리는요, 임팩트만 배워볼게요. 자, 누구를 보냐? 중기에 등장한 의천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의천은 보면 누구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인데 뭐가 된 거야?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넷째 아들인데 뭐가 된 거야? 스님이 된 거야. 얼마나 불교의 나라인 거야. 어? 왕자도 스님이 되었다. 보면 당시는 어떤 때냐면 종파 간 분열이 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교종 내에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뭐 법상종, 법안종, 뭐 천태종,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응? 이런 종파들이 서로 분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혜성같이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의천이 뾰롱 나타난 거지. 이 사람이요,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교종이 여러 종파가 나누어서 서로 반목을 하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하나로 묶는 거지. 뭘 중심으로? 나야 나 화엄종 중심으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종,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요. 그치? 그래서 새로운 종파인 천태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종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교관겸수예요. 교와 관을 겸해서 모두 수련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과 관, 실천을 모두 하자 해서 모두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천이 죽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back 하는 거야. 백해요. 그래서 다시 갈등이 심화되고 불교의 세속화. 얘네들이 자꾸 뭘 밝히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를 밝히는 거지. 돈을 밝히는 거야. 자, 불교의 세속화 경향이 심화가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신진사대부를 얘기했을 때 신진사대부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뭐 때문에? 불교의 세속화. 불교가 뭘 밝히는 거야? 돈을 밝혔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무신 집권기로 넘어가. 무신 집권기에 가면 수많은 무인 집정들이요. 특히 누구라면 최씨들이요. 누구를 지원해 주냐면 선종을 지원해 줘. 왜? 당시 교종은요,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 왕실. 그런데 무신 정변을 일으키니까 교종 승려들이 뭘 했냐면 난을 일으킨 거야. 난을 일으켜. 그게 우리가 선생님이 무인 정권을 할 때 살짝 배웠었어요. 교종 승려들의 난. 그러니까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할 때 살짝 배웠던 기억이 있는 사람 있을게요. 믿는다? I believe. 자,
그것처럼 그럼 이런 무신들은 누굴 그럼 지원해 주겠어? 교종이겠어? 선종이겠어? 선종이겠지. 쟤네들은 말을 안 듣잖아. 자,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진울이에요. 진울은요, 수선사 결사를 만들어요. 이제 불교가 너무 썩었다. 우리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런 불교를 바꿔보자 해서 모임을 만드는데 그게 수선사 결사, 수선 결사, 다른 말로 정회 결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선종의 입장, 이 사람은 선종이야.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용을 해서 뭘 만드는 거야? 조계종을 발전시켜요. 의천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승려 본연의 자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패했잖아. 우리가 돈을 밝히지 말고 뭐 하자? 할 거 하자. 독경, 수행, 노동 이런 거 하자. 그리고 이론으로는요, 정액상수와 도노점수가 있어요. 자,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는 게 정액상수고요. 도노점수는 한 번에 깨닫는다는 거야. 내 안에 부처님이 이미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차근차근 알아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깨닫고서 꾸준히 실천하자 하는 게 도노점수고요. 이 이후에 진울의 제자로서는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교와 불교는 원래 하나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당시에 교종에 누가 있었냐면 요새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이런 불교 썩은 거 내가 바꿔볼게. 우리도 바꿔보자 해서 백년사 결사를 제창을 해요. 느낌이 좀 다르지. 그래서 법화신앙, 정토왕생을 중시하는 게 이게 교종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교종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법화신앙은 뭐냐면 이 법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화경이라는 게 있어. 이걸 외우면 공부는 좀 해야 돼. 법화경을 외워야 되잖아. 독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병이 낫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정토왕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법화신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좀 받아들여지는 게 요새의 불교결사 운동이었어요. 오케이? alright?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학을 할게요. 유학이라고 하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흐름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보면요, 태조가요, 유교 이념에 따라 그럴 수 있지. 자, 그리고 광종 때 후주에서 온 쌍기가 건의를 해서 과거제를 시행을 하죠. 유교 경전을 익힌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거였지. 다 알지. 자, 그리고 성종 때 국자감, 학교지, 그리고 향교, 학교지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example 해서 시무 28조가 있는데 이건 누가 건의한 거야? 최씨야. 틀린다. 그렇지, 최승로예요. 최승로가 건의를 하는 거지. 불교는 정신을 다스리는 거다. 실제로 뭘로써 다스려야 된다? 유교로서 다스려야 된다 해서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요. 자, 그럼 이게요, 고려 중기로 넘어가요. 중기로 넘어가면 최충이라는 사람이 사립학교를 만들어. 그게 문헌공도고 이런 사립학교, 사학들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 12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학 12도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이 국립학교에 안 가고 다 사립학교만 가. 그래서 관학이 위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관학 진흥책을 펼쳐요. 그걸로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설립을 해요. 칠제라고 하면 7개의 학교야.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다루는 전문적인 그런 교실들을 7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근데 무신 집권기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침체가 되겠지. 왜냐? 무신들이 공부를 하겠어? 이거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잘 안 했겠지. 그래서 침체가 돼요. 과거도 많이 시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원 간섭기에 가면요, 성리학이라는 게 수용이 되기 시작해. 안향이 가져오는데요.
인간의 심성,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원래 유학은 효제, 충신 이런 것만 다룬다고 하면 인간의 마음에 뭐가 근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성리학이야. 이런 거는요 윤리에서 배울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윤리 있지, 윤리에서 이런 걸 배운다. 자, 그리고 충선왕 때는요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해서 여기서 원의 학자들이랑 고려의 학자들이랑 서로 교류를 해서 고려의 학자들이 뭐야?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우왕 잘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만권당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고려 말기에는 이러한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서의 편찬을 볼 텐데, 자, 7대 실록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없어요. 임진왜란 때 없어졌어. 자, 그래서 현종 때 태조부터 목종까지의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7대야. 태해, 정광 써볼까? 태해, 정광, 경성, 목까지. 그러니까 몇 개야? 1, 2, 3, 4, 5, 6, 7 해서 7대 실록이에요. 지금 남아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삼국사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삼국시대가 나오면 보통 삼국사기에서 나온 사료들이 많이 쓰여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하면 김부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건 기억 그냥 이름만 해. 기전체며 우리나라 현존하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이야. 제일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뭐야? 가장 투롱, 베스트롱?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몰라. 넘어가. 그리고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교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만 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안 써? 단군 신화? 말이 돼? 솔직히 말해서 뱀이 사람이 된대. 미쳤다. 곰이 사람이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안 써.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 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라 계승 의식을 반영해. 고구려가 고구려를 발행했다고 해서 고려잖아. 근데 삼국사기 얘는 뭐야?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암묵적으로 써 있어요. 그게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갈게요. 고려 후기 가면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하나씩 보면 되는데 이규보가 썼고요. 이련이 썼고요. 이승휴가 썼는데 이련은요 스님이에요. 스님이기 때문에 뭐야? 불교사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민간설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고유문화, 전통을 중시해서 여기는 뭐야? 단군이 시조래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단군신화 있어 없어? 여긴 있다. 오케이. 자, 동명왕편은 동명왕의 일대기를 다룬 거예요. 동명왕이 누구야? 주몽을 다룬 거야. 그치? 그리고서 이건 시로 서술이 돼 있어요. 시야. 그다음에 제왕운기를 보면요. 고조선부터 충렬왕까지가 써 있는데 중국과 대등하며 발해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했다는 게 제왕운기였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리고 도교 풍수지리설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만 봐. 다 알지? 아는 내용인데 가끔 수능이나 한능검에 뭐가 나오면 초제, 초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도교 행사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뭐야? 도교구나. 도교는 누구를 믿는 거야? 노자를 믿는 거야. 노자. 아휴. 보이니? 아휴. 노자는 뭐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인위적인 거 안 돼. 우리 자연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도교예요. 풍수지리설은 뭐야? 인간의 길흉화복. 길하고 흉하고 화하고 복한 것이 다 어디에 따른 것이다? 지덕에 흥망, 성쇠, 성하고 쇠한 거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게 했던 게 풍수지리설이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내가 문화를 아주 간략하게 봤어. 막 도자기 이런 건 안 봤다. 응? 자, 그리고요. 봐봐. 이거를 잠깐 보자. 잠깐 봐야 돼요. 사료야.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봐야 돼요. 자, 대체로 성인들은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대. 그치?
그런데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데 탄생한 게 뭐가 이상한 게요. 그래서 기변익을 신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삼국유사예요. 자, 그리고 이건 봐봐. 다 끝났어. 이승유가 썼고 제왕을 했대. 뭔 내용이야? 누구 보겠어? 들린다. 저 멀리서 괴산 땅에서 들린다. 뭐 제왕운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 있지. 동명왕 본기. 그런데 아니 왜 이거 보는데 국사는 직필하는 책이네. 망전하겠네. 이러면서 동명왕 본기 딱 보면 이거 뭐야? 동명왕 편이잖아. 너무 쉽지. 이런 거 나오면 딱 알아야 돼요. 응?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쓸지 몰라. 얼라이?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고려를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뭐 할 거야?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조선 할 거예요. 조선. 하트. 조선 만나요. 조선 만나봐요.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